열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한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이 낙폭을 회복해내지 못한 채 6,4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습니다.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1%대 하락으로 장을 마감 지은 오늘 되겠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요, 4흘 연속으로 현재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갔고요. 특히나 반도체 투톱의 장중 낙폭이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조정장이 더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어린 시선도 전해지고 있는 듯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결국 시장이 왜 이렇게 내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서 출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제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주제는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금융위기 때 당시에 기록에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매수 매도 사이드카 합쳐서 무려 48번이나 발동이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과연 이렇게 큰 변동성 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떤 걸로 꼽아봐야 좋을까요? 우선 오늘 변동성의 원인은요, 국채금리에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꽤나 거칠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30년물 같은 경우에는요, 2007년 이후로 장중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그 밖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그리고 일본까지도 사상 최고치 혹은 그에 근접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역시나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란과의 대화 좀처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유가는 재차 오르고 있고요.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이렇게 재차 눌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은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특히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면요. 최근에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종목들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조정도 반도체부터 나오고 그다음 반등도 반도체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되고요. 그렇다면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는 재료 어떤 게 있을까 체크를 해보니까 바로 다음 주가 되면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8월 26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젠슨항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투심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을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 살아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앵커픽도 반도체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다만 SK하이닉스 장 마감 이후에 40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매입을 밝혀오면서 애프터마켓 안에서는 하락률을 줄여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밀렸지만 MLCC 안에서 한캠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쓰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반도체가 투자의 답이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열도 클래스 전반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위원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박태준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이 또다시 조정의 신호탄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지, 덜어낼 종목은 덜어내는 게 좋을지, 박태준 위원님, 저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매일매일이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웃을 수 있을까? 7월의 악몽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만연했었습니다만은 연휴 이후에 이번 주 좀 어제부터 또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특히 반도체 투톱이 그렇게 매수를 지난주까지 하던 외국인들이 돌변해서 매도세로 좀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걱정이 앞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8월 최근 이번 주의 조정은 지난 7월 달과는 좀 사뭇 다른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이드카라든가 또 서킷 브레이커 너무 빈번하게 좀 나오고 있고 이번 8월 달에도 여전히 지금 현재 뭐 7월보다는 다소 완화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려했던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난 7월 달 큰 폭의 하락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AI 투자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실적은 어떨까? AI가 정말 돈을 벌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되고 또 나름대로 이런 의심들, 노이즈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7월 말을 맞이했었는데 거기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었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미국의 고용 지표부터 해서 또 소비 지표, 뭐 나름대로 우리가 미국 기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 이제는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고 뭐 19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 19년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게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또 큰 폭으로 올랐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또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도 좀 최근에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라서 자 이제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떠한 부담까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8월 달 이틀간의 어떠한 큰 폭의 조정을 가지고 다시 또 7월 같은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또 두려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닐 것으로 현재 저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채금리라고 하는 것이 지난 작년도 4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세 전쟁 이런 부분에 따라서 5% 이상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어떤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는 그런 얘기가 좀 쑥 들어간 그런 흐름이었고요. 최근 5월 달에도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우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최근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또 자금, 나름대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다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국채 발행이, 회사채 발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장기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장기 국채 금리가 5%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오래 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떠한 마이너스 요인을 준다라는 것은 단기 일시적인 나름대로 조정의 어떠한 모멘텀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나 경기와 관련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좀 불안하고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과다하다라는
어떤 이제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앵커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조정은 팔기 위한 또한 사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은 지난주에 오른 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숨고르기 국면 이런 부분을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과 다른 게 뭐냐면 물론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한쪽 시장이 사이드카 걸리면 조금 있다가 다른 시장이 사이드카에 걸리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다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코스닥은 장중에 플러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주도 종목군들의 수급이 이탈됨에 따라서 그 수급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코스닥 쪽에 일부 또 로봇주라든가 또 바이오, 기타 또 테마 종목군들로 원활하게 좀 수급이 이동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7월 달에 대한 어떤 공포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라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아니다. 지금 현재 현금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0만 원 이상 주가 좀 올라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면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까지는 더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매도 여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SK하이닉스가 40조 원의 또 역대급 주주 환원 또 자사주 소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조만간 삼성전자도 또 뭐 얼만큼 나올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산하지 못했던 그런 역대급 또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정의 어떠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이 되는 그런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좋은 내용들 또 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상반기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뭐 이번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런 주주 환원이라든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이런 실적 기대감이 아무래도 소부장 쪽으로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반기 같은 탄력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이러한 매기가 다른 섹터 쪽으로 좀 원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관점에서 투톱보다는 하반기에는 소부장 쪽을 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소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 간단히 좀 언급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C인데요. 제가 이제 여의도 클래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사실 다른 이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먼저 조정을 받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회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술적으로도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ISC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뭐 반도체 투톱을 우리가 뭐 공격적으로 사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대체로 이런 종목군들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어떠한 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죠. 큐플로버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다른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 주가 오름폭이 적었다라는 관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SMCNS. 이 종목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인데요. 투자 경고 딱지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보다는 소부장 그 안에서도요. ISC라든지 테크윙, SMCNS 같은 종목들 체크해 두시죠. 그렇다면 좋은정보위원님, 저희가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FOMC 의사록을 또 받아들게 되잖아요. 네. 이게 우리 시장에 큰 변동성으로 혹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변동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제 그 국채, 미국 지금 뭐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 그러면 증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네. 사실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재반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게 바로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FOMC가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또 시중금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금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바로미터가 바로 국채금리예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높다는 것은 결국 채권값이 하락하고 그러면 결국은 기준금리도 나중에 펄업돼서 갈 거예요.
다만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고 그 다만 시기만 좀 조율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도의 문제다. 언제 하느냐 그 문제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주가는요. 항상 이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그에서 먼저 선 반응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현역께서 어떤 FOMC 영향이 클 것이냐?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금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매크로한 관점에서 영향을 미쳐요. 미시한 것에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큰 트렌드에서 미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변동성이 많은 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마 개인 투자에서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거의가 뉴스 의존 매매라고 그럴까요? 따라잡기. 이제 그것은 보통 우리가 올랐을 때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추격 매수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보다 지금 수익 전략에서 유용한 것은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기술적 지표,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뭐 다루겠는데 반도체 같은 건 반도체 거기에만 소위 말해서 거기에 고정관념이랄까 어떤 그 편견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카메라에 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상반기하고 지금하고 지금 패가 틀려요. 상반기 때는 야수의 심장이 통했고 초심자의 행운이 통했어요. 하반기 때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면 발빠르게 순환 길목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추세 매매는 이미 늦었다. 이미 지나간 과거다. 지금은 스타카토 전략이 유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지금은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그러면 트레이딩을 잘할까? 그러면 시장 성격과 함께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는 매수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이 뭐 여러분 사이드카가 지금 48번 나오고 있다고 그랬나요? 올해만 들었어도 48번 양시장 합쳐서. 네. 저도 30년 주식했죠.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차트에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스타카토 전략이고 이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는 가만히 보세요. 되게 쉬워요. 이게 고점이고 이게 이제 외바닥은 가바닥이니까 지금 쌍바닥 치는 거예요. 아까 박태준 의원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숨고르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 눌렀을 때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이제 코스닥을 봐도 저는 코스닥은 오히려 하반기에 더 기회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1조 그 메가펀드를 조성해서 바이오 육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항상 이 정부의 정책은 우리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자, 오늘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 될 때 얘는 그래도 견조한 이렇게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장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이렇게 알려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매매 전략에 있어서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럴 때가 매수 기회에 있고요. 사실 이럴 때 음봉 줄 때가 매수 기회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도 한 25% 올랐고요. 한번 하이닉스를 보세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가 매수 기회였는데 이때는 리스크 관리하라고 시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25%가 올랐어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이거 실전 매매에서 이날 딱 이거 음선 6개 있을 때 매수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도 좋고 여러 가지 제반 요인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이게 바로 하이닉스 ADR이에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싼 고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때는 저는 매도했고 이걸 보세요. 이게 바로 양음양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나오지만 이게 매수 구간이라 알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실전 매매하고 틀리죠. 8월 11일부터 급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왜 다 매도를 했냐면은 이게 바로 쌍고점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주식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SK스퀘어가 오늘 뭐 여러분들 잠깐 나고 뉴스로 나와서 아시겠지만
SK 한번 차트를 볼게요.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돼요. 지금 트레이딩 전략 유예예요. 이렇게 올랐을 때는 과열급선 매도하고 실질적으로 잠깐만 SK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나왔나? 예. 그럼 SK 하이닉스 똑같아요. 하이닉스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음봉 3개죠. 갭 상승은 다 메웠죠. 그러면서 오늘 하이닉스 40조 자사주 매수에 소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뉴스 하나 어떻게 알았어요? 항상 자리가 중요하다. 예,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시장 뉴스, 정책 금리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복잡한 셈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있네요. 네, 당분간은 트레이딩 위주로 우리 시장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앵커픽으로 이어가 볼까요?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박태준 위원님, 앞서 살짝 말씀을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정책. 그렇다면 삼전 닉스 중에 어느 쪽의 매력도를 더 높게 보실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제가 한 번 처음 받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속 시원히 우리 투자자분들께 얻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개인적인 의견은 SK하이닉스도 좋고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는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기보다는 휴대폰이나 가전, 기타 디스플레이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파운드리를 좀 주목하고 있는 편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좀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점수를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드리고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수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다운 그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현재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반기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AI 카테고리 중에서 이 반도체 섹터보다는 비반도체 섹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여기에 조금 좀 어떤 속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전력기기 쪽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LS 일렉트릭이라든가 또 대원 전선, 일진전기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한번 좀 빼놓지 말고 챙겨보는 전략, 비반도체 AI 카테고리 이 섹터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AI 쪽까지 저변을 넓혀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오늘 시장 흔들리는 와중에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도 저희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소부장이 많이 포진되던 게 코스닥이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시간상 제가 반도체에서 굳이 하자면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장비가 그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소부장 중에서. 그래서 두 종목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게 결국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원익 IPS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지금 자리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을 두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도 매매하는 팁이 있다. 제가 이게 띄우지 못해서 시간상 이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자, 여기서 SK스퀘어를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하고 여기서 잡았다라면 20% 지금 이게 빠지는 자리였거든요. 고점 대비 20%에다가 오늘 잡았다라면 이게 10% 올랐어요. 애프터마켓에서. 자, 1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찐 수익을 내는 매매 기법이다라는 것을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수익 결정은요, 뉴스 스토리텔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전 매매에서 나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그 편협된 거기에만 계속 할 것이냐? 저는 반도체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큰 시세를 뽑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37만 원 갔는데 계속 또 50만 원 갈까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그럼 뭘 보실 필요가 있느냐? 코스닥에서 바이오테크, 그 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닥에서 바이오테크에서 굉장히 좀 꾸준하게 상승이 일어난 종목. 예, 제가 8.15 특집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센스 메디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안전하게 가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신재생에서 이제 내일 SK그룹이
SK가 이제 급등 나올 거예요. 하이닉스라든가 SK 스퀘어 같은 거.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SK 이터닉스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은 다 자리도 좋고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반도체 안에서는 장비 그리고 그 외에서는 바이오와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한번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말씀 화면 통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그렇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지난 종목들 수익률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박태준 위원님께서 NHN을 주셨고요. 이 종목 정말 왜 이렇게 잘 갈까요, 위원님?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100% 넘어가는 상승이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98%입니다. 오늘도 고가권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단일가 매매가 됐어요. 너무 단기적인 급등세를 보여서 좀 제한된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수 가격대가 좀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뭐 수익률을 고려해 본다면 익절을 좀 일부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끝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경고 딱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매매가 될 때까지는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포인트가 오게 되면 제가 제 추천을 좀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추격 매수는 더 이상 좀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의 진입은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한 종목 더 이어서 AS 볼까요? 한국콜마도 체크할게요. 최고가 기준 47%,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 수익입니다. 오늘 약간 눌림이 나타나긴 했어요, 위원님. 네, 뭐 아직까지 끝은 아니다. 지금도 조정의 어떤 부분이다. 추천했던 가격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매수의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AS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돌파 이후에 남자적인 새로운 물량이 좀 나올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거래를 줄이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화장품 섹터가 아직까지는 뭐 끝이 아니다. 또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한국콜마 글쎄요, 뭐 목표가가 다 왔기 때문에 익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종착점이 좀 멀었다는 관점에서 거래가 더 줄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는요 조금 더 끌어보면서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시죠. 그렇다면 좋은 정보 위원님의 종목도 확인할까요? 마키나락스부터 볼게요. 최고가 기준으로 87%,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44% 수익 나고 있고요. 이 종목 저희가 많이 봤었죠, 위원님. 네. 이미 시원하게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는데 저희 어떻게 할까요, 마키나락스? 6월 말 7월 초 상당히 어려울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종목을 선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스로 들어가서요. 저는 이제 에이스 할 때 맥점홈 에이스를 주로 해드리거든요.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어요.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제가 관심을 두시면서 짧게는 3만 원, 길게 보면 4만 원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AS에 드릴게요. 네, 짧게 3만 원 그리고 길게 보면 4만 원까지 노리시면서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시죠.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요. D&D 파마텍 받아볼게요. D&D 파마텍도 최고가 기준으로 38%,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20%의 수익입니다. 오늘도 약간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쳤거든요, 위원님. 예, 그렇다면 D&D 파마텍은 저희가 추가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요? 예, 바이오를 보셔야 되고 결국 코스닥 논리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먼저냐 바이오가 먼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바이오가 더 좋다고 봐요. 네. 그렇게 관점에서 보시고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건복지에 비해서 1조 메가 펀드를 조성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승강제도 되면은 결국 시총 큰 무량한 종목들이 갈 거예요. 이 종목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염두에 두면서 지속 관심에 두시면서 1차 7만 5천 원, 뭐 대략 21선이 저항이 되겠습니다. 롱텀으로 보면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1차 목표가 7만 5천 원 그리고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10만 원까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지난 관심 종목 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종목을 하나씩 담아가 봐야겠죠. 박태준 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주실까요? 네, 사실 현금이 좀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종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물려 계신 투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자, 오늘은 로봇 관련주 현대 모비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즉 안정성에서
이제 성장성까지 장착을 한 그런 종목이다. 특히나 이 아틀라스 한 대당 31개의 이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라고 하죠. 11월부터 시제품을 출발을 해서 납품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50만 원대를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서 55만 원 돌파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거래량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좀 준비가 된 그런 흐름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 75만 원 전고점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요. 선율매 가격 4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전고점이죠. 75만 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은정모 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우주 항공 섹터에서 한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스페이스 X 주가에 등락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에서도 투자했대요. 하버드에서요? 네,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네. 그게 결국 이제 성장성인데 그러면 스페이스 X하고 레퍼런스를 갖는 국내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HBM이 있고 스피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스피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주 항공 방산 발사체용 니켈하고 티타늄 그 특수 합금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 글로벌 기업이 바로 이게 스페이스 X죠. 10년 플러스 알파 약 1조 5천억 정도 공급 계약도 맺었다. 그 다음에 자리죠. 하락 10파동 완성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역회전 쉴드를 만들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거든요. 목표가 3만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스피어 목표가는 3만 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렇게 두 분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까지 받아봤는데요.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주고 계시잖아요, 박태준 위원님. 그 자리에서 저희 또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는 말씀을 주실까요? 네, 상반기 시장이 반도체 투톱이 리드를 했다라고 한다. 하반기는 조금 성격이 다른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계좌를 복구하고 싶은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계좌 복구하는 저만의 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 후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꼬여있는 내 계좌를 풀어나갈 방법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전반부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위원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태준, 조은정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재상 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우리 시장이죠. 특히나 그 중심에 반도체 투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섞인 시선도 분명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위원님의 인사이트부터 먼저 얻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겠습니다. 땡땡땡 없으면 AI도 없다. 제가 반도체 투탑을 말했는데 마침 반도체가 새 글자잖아요, 위원님. 네. 반도체 없으면 AI도 없다 맞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반도체가 없으면 AI도 없는 게 당연한데, 네. 반도체 말고도 또 AI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이제 바로 PCB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혼자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PCB가 없으면은 이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반도체와 함께 우리가 실과 바늘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반도체와 PCB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아주 필수적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PCB도 2028년도까지 거의 품귀 현상이다 이렇게 이미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고 이 매출이 느는 가운데에 이 AI는 같이 동반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최근에 이 PCB 관련된 종목들이 좀 과거와는 좀 뭔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을 때 PCB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면서 특히 PCB 쪽은 아주 견고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종목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심텍인데요. 심텍은 소캠의 사상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캠의 최대 수혜주이다 보니까 1분기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이 39% 급등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이 시장의 흐름 중에서 이 심텍이 7월 달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16만 4천 원 고점 대비해서 6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거의 반토막까지 이하로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반에서 3분의 1까지도 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빨리 복귀가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심텍인데요. 7월 달에 급등락이 심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미 하프 구간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이제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60일 이평선인데 제가 오늘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오늘 이 종가가 심텍의 종가는 60일선 위에서만 마무리가 되면 내일 또 다시 한번 급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0일선에 바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횡보 구간 바로 이 횡보 구간에서 6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800억 넘게 순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수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TLB입니다. 자, TLB도 지금 5월 달에 68,000원의 이 고점에서 지금 2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죠. 거의 3분의 1 이하로 내려왔는데 이런 조정이 강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 아주 저평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LB는 이제 SSD용 PCB가 주력인데요. 매출이 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471%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볼 수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도 거의 TLB와 거의 같은 흐름이죠. 16만 5천 원에서 지금 6만 원 이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거의 세 달 이상의 조정을 보였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의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만 더 올라온다고 하면 완전히 추세가 전환이 돼서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1분기 매출이 3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41% 증가했는데 최근에 기관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틀 동안에 675억 순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틀 동안 675억 순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심텍처럼 60일 이평선을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PCB 업체가 이 세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다른 종목에 대한 그런 PCB 종목들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서머리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PCB 없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 안에서도 종목 꼽아보면요. 심텍, TLB, 이수페타시스 지금 회복 또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실 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재상 위원님의 인사이트 PCB였고요. 그렇다면 제가 꼽은 키워드도 한번 보실까요? 아마 보시면 위원님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열어주시면요. 김정은의 구애입니다. 바로 아시죠, 위원님? 네, 김정은의 구애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구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을에 만나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사실 트럼프의 생각이 뭔지가 항상 궁금한데요.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관련 종목들 그래도 상한가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테마주들이니까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종목이 있을까요, 위원님? 에이펙 때 만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게 확실히 뭔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뭔가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곧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고
약간 머뭇거리다가 김정은한테 답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자 이제 소설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과 미국의 지금 휴전 협상에서도 항상 그래왔듯이 휴전이 굉장히 그 종전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뭔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이 예상을 했는데 거의 그게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대북주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는 아무래도 이란 전쟁에 대한 그런 해법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이 끝났고 그 이후에 호르무즈는 아직까지 개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유가 상승 그리고 유가 상승이 다시 인플레이션 그러면 다시 11월 3일 날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고 관심도를 완전히 밖으로 다른 쪽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 회담에 동의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좀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회담을 한 이후로 북한에서는 절대 미국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만약에 내일이라도 북한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 한번 나오면은 지금까지 올라갔던 게 바로 하한가로 가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는 안 하는 게 맞다. 확실하게 보도가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맞고 이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관련주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얕고 그리고 재무라든지 그리고 이런 뭐 동전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약간 부실주에 가깝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특히나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었던 과거에 연관성이 있었던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으로 내려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대북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금강산 아난티 리조트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북한에 있는데 지금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화가 오고 간다면은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된다면은 아난티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아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대략 6,000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나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은 꼭 챙겨가시고요. 그 안에서 한 종목 꼽아보자면 그래도 아난티 선택해 주셨다는 점 확인하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위원님의 지난 종목 AS도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선방한 데는 그래도 알테오젠의 힘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위원님. 최고가 기준 25%의 수익 지금 나고 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7%대 수익입니다. 알테오젠은 사실 저희가 에로에 대한 기대감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네, 알테오젠은 이제 과거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알테오젠의 기술력 자체가 우리가 이 혈관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투입하던 거를 근육 주사로 바꿔준다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어떤 개념에서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짧게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 자체가 이 알테오젠의 할로자인 기술이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알테오젠은 작은 회사들이 아니라 미국의 빅파마들 그쪽과 대부분 지금 연계를 하면서 이런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얼마 전에도 5천억짜리 기술 이전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나와서 얘기하기를 하반기에 10군데 업체와 지금 계약 중에 그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권에서 탈출을 하기 시작했고 알테오젠이 지금 구간에서 서서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알테오젠의 효과는 바이오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의 상승을 같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고점까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아직 갈 길이 더 남아 보입니다.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 노려보시죠. 한 종목 더 이어서 확인할게요. 펌텍코리아도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23%대 수익,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5%가량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져 있긴 한데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조금 긴 게 마음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그 K뷰티죠. 네, K뷰티 쪽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펌텍코리아는 이제 화장품 용기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펌프형의 어떤 용기들을 전반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 펌프 기반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 이제 화장품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관심도를 높게 가지고 있죠. 최근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옆으로 횡보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5일선 이탈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거래가 줄면서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는 지금 목표가를 원래 드렸던 목표가에서 약간 상향해가지고 69,500원으로 높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는 목표가 상향할게요. 69,500원까지 기대하시죠. 이렇게 이재상 위원님의 지난 관심 종목 봤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종목도 한 가지 내 포트폴리오 안으로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새로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노테크를 가져 나왔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복합 신뢰성 검사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 핵심 장비, 핵심 챔버 수주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주요 고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지금 최근에 부각된 거는, MLCC 테스트 장비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요즘에 그 MLCC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AI에서는 또 필수적으로 MLCC가 굉장히 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노테크의 경우에는 지금 상장 이후에 상장했을 때 최고점이 85,000원이었고 최근에 7월 달에 저점이 8,7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분의 1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절반, 4분의 1, 그 다음에는 5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까지 내려간다면은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10분의 1은 거의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반등할 수 있는 저로의 아주 중요한 구간이고 이제 바닥권에서 60일선 안착을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는 목표가를 2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테크 목표가는 22,500원까지 보시죠.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도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저희 마감 이후에 SK하이닉스가 네. 하락권을 많이 줄여냈거든요.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주실까요? 네, 하이닉스가 40조 원에 대한 그런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시간에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주들이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하루 종일 우리가 이제 이 투톱의 약세 때문에 코스피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부터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 투톱 외에도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 투톱이 올라오는 속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속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PCB 같은 업종인데 그 외에도 PCB 외에도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반기 종목이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 공개 방송에 입장하시면은 바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